박재현의 손이 수진의 어깨에 올라왔어요. 김도훈 사건만 포기하면 돼요. 그러면 편하게 해줄게요. 수진이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박재현의 손이 더 무겁게 눌렀어요. 싫어요. 그 손 치우세요.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여자가 너무 나서면 안 좋아요. 박재현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위협적이었죠.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똑똑해야 해요. 박재현의 손이 수진의 등으로 내려갔어요. 소름이 돋았어요. 나한테 잘하면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거부하면 뭘 어쩌실 건데요? 수진이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궁금해요? 최민아처럼 될 수도 있어요. 순간 수진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신입수석검사 수진의 사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7시 서울중앙지검 앞에 선 수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검은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꽉 쥔 채 수진은 높은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마침내 검사가 되었어요. 사법연수원에서 1등으로 졸업한 실력이었지만 아버지가 한철수 대법관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어요. 이제부터는 오직 실력으로만 승부하겠어. 수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아버지의 그늘이 아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싶었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선배 검사가 말했어요. 새로 온 한수진 검사님이죠. 전 박재현 수석검사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요. 박재현의 미소가 왠지 어색했어요. 너무 친근한 척하는 게 조금 이상했죠. 하지만 수지는 예의상 고개를 숙였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수진이 기억하는 건 3년 전 일이었어요. 사법연수원에서 만난 최민아 선배는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요. 수진아, 여자라서 더 힘들 거야. 하지만 실력이 있으면 결국 인정받아. 미나 선배는 항상 당당했어요. 어려운 사건도 척척 해결하고 후배들을 따뜻하게 챙겨주었죠. 정의는 때로 외로워.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그런 미나 선배가 지난달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자살이라고 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왜? 수진의 첫 사건은 재벌 3세 김도훈의 성폭력 사건이었어요. 피해자는 22살 대학생 이소영이었어요. 파일을 읽으면서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는데 왜 지금까지 처리가 안 됐을까요? 이상해. 분명히 뭔가 있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니 더 이상했어요. 목격자들의 진술이 갑자기 바뀌었고 CCTV 영상도 사라졌어요. 그때 박재현이 수진의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수진 검사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박재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뭔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죠. 김도훈 사건 말인데요. 이 사건은 좀 복잡해요. 워낙 민감한 문제라서. 민감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수진이 물어보자 박재현의 표정이 변했어요. 아,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모르시는군요. 재벌가는 조심해야 해요. 괜히 건드렸다가 우리만 힘들어져요. 그 순간 수진의 마음이 차가워졌어요. 이게 정말 검사가 할 말인가요? 하지만 증거가 있는데요. 증거? 그런 건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어요. 박재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위협하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수진은
미나 선배가 남긴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선배의 일기장에서 이상한 메모를 발견했어요. 재벌 로펌, 검찰, 김도훈 사건, 왜 무마되었나? 박재현, 조심해야 함.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미나, 선배도 같은 사건을 조사했던 거예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포기하지 마라. 수진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미나, 선배의 마지막 부탁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은 결심했어요. 선배, 제가 끝까지 해낼게요. 김도훈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뭔가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하지만 수진은 몰랐어요. 이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수진은 김도훈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피해자 이소영을 만나러 가는 길. 가슴이 무거웠어요. 파일에 적힌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끔찍했거든요. 소영은 예상보다 더 작고 여린 모습이었어요. 커피숍 구석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죠. 검사님,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에는 아직 멍자국이 남아 있었고요. 물론이에요. 걱정 마세요. 수진이 다정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덮으려 한 걸까요? 처음에는 경찰도 친절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부터 태도가 바뀌었어요. 소영의 증언을 들으면서 수진의 마음이 답답해졌어요. 분명히 누군가 압력을 넣었을 거예요. 사무실로 돌아온 수진은 사건 파일을 뒤져봤어요. 목격자, 진술서를 보니 정말 이상했어요. 처음 진술과 나중 진술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때 문이 열리면서 박재현이 들어왔어요. 얼굴에 짜증이 가득했어요. 평소에 가짜 미소도 없었죠. 수진 검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수진의 등골이 오싹했죠.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내가 그만두라고 했잖아요. 박재현이 책상에 손을 짚고 수진을 내려다봤어요. 압박하는 자세였죠. 순간 수진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곧 다시 용기를 냈어요. 하지만 피해자가 있어요. 제대로 조사해야죠. 피해자? 박재현이 비웃듯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소름 끼쳤어요. 그 여자의 말이에요? 돈만 주면 입 다물 애예요. 수진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 바닥이 어떤 곳인지. 박재현이 수진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숨이 턱 막혔죠. 여기서는 힘이 있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정해? 그딴 건 없어요. 수진의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수진은 집에서 미나 선배의 일기를 다시 읽었어요. 오늘도 상부에서 압력이 들어왔다. 김도훈 사건을 조용히 처리하라고. 박재현이 계속 방해한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 도움이 필요해.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만약 내가 죽으면 누군가 이 일을 계속해 주길 바란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나, 선배도 같은 고민을 했었구나. 다음 날
수지는 김영호 수사관을 만났어요. 김영호는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어요. 미나 선배와도 자주 일했다고 했죠. 최미나 검사님 참 좋은 분이었는데 김영호의 목소리가 슬펐어요. 혹시 미나 선배가 조사하던 사건에 대해 아시나요? 김영호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서는 조심해서 얘기해야 해요. 귀가 얇은 벽이 많거든요. 수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최미나 검사님이 김도훈 사건을 조사하다가 위험에 빠졌어요. 너무 깊이 파고들었거든요. 어떤 위험이요? 큰 로펌이 개입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김영호가 말을 멈췄어요. 누군가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수지는 알았어요. 이 사건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걸. 그날 저녁 박재현이 다시 수진을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달랐어요. 미소를 지으며 친근하게 굴었죠. 수진아,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몸 상해. 갑자기 반말을 했어요. 수진이 깜짝 놀랐죠. 아, 미안. 습관이 나왔네.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 해. 박재현이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너무 가까워서 불편했어요. 이 일은 우리가 처리할 게 아니야. 알겠지? 그 손길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수진의 온몸이 경직됐죠. 놓아주세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박재현은 손을 치우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예민해? 선배가 후배 걱정하는 거잖아. 수진이 몸을 뒤로 빼자 박재현의 눈빛이 변했어요. 차갑고 위험한 눈빛이었죠. 한수진 검사님,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박재현이 나간 후 수진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이 사건에는 정말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그리고 박재현은 단순한 방해꾼이 아니라는 것도. 수진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 앱을 확인했어요. 다음번에는 모든 걸 기록할 거예요. 미나 선배를 위해서라도. 수진은 매일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았어요. 박재현이 주는 일의 양이 말도 안 되게 많아졌거든요. 하루에 3개씩 보고서를 쓰라고 했어요. 보통 검사는 하나도 버거워하는데 말이죠.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켰어요. 건물에는 수진 혼자만 남아 있었죠.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박재현이었어요. 평소보다 더 위험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아직도 일하고 있네요. 수고가 많아요. 수진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 시간에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네. 거의 끝나갑니다. 수진이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손끝이 떨렸죠. 박재현이 천천히 수진의 책상으로 다가왔어요. 발소리가 무섭게 울렸어요. 요즘 힘들죠? 일이 너무 많아서.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거짓말하지 마요. 박재현이 수진의 의자 뒤로 돌아왔어요. 너무 가까웠어요. 사실 내가 도와주고 싶어요. 조건만 받아들이면. 수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무슨 조건을 말하는 걸까요? 박재현의 손이 수진의 어깨에 올라왔어요. 김도훈 사건만 포기하면 돼요. 그러면 편하게 해줄게요. 수진이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박재현의 손이 더 무겁게 눌렀어요. 싫어요. 그 손 치우세요.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여자가 너무 나서면 안 좋아요. 박재현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위협적이었죠. 수지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책상 밑에 숨겨놨죠.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똑똑해야 해요. 박재현의 손이 수진의 등으로 내려갔어요. 소름이 돋았어요. 나한테 잘하면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거부하면 뭘 어쩌실 건데요? 수진이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궁금해요? 최미나처럼 될 수도 있어요. 순간 수진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미나 선배를 죽인 게 이 사람이라는 뜻인가요?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 실수했네요. 입 조심해야겠어요. 박재현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죠. 수진의 안에서 분노가 폭발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증거를 모으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한수진 검사님, 혹시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나요? 박재현이 갑자기 다른 얘기를 했어요. 수진의 얼굴이 굳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법조계는 생각보다 좁아요. 모든 걸 다 알 수 있어요. 박재현이 수진을 빙글빙글 돌면서 말했어요. 마치 사냥감을 보는 것 같았죠. 만약 내가 그분께 연락하면 어떨까요? 딸이 말썽 부리고 있다고.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버지까지 끌어들이려는 거였어요. 그럼 안 되죠. 아버지는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 재미있네요. 박재현이 수진의 뺨을 만지려고 했어요. 수진이 고개를 돌려 피했죠. 도망가지 마요. 어차피 피할 수 없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건 범죄예요. 수진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었죠. 범죄? 누가 믿어줄까요? 여기는 우리 둘뿐인데. 박재현이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수진이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박재현이 막았어요. 앉아 있어요. 아직 할 말이 많아요. 하지만 조용히 해요. 박재현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수진이 깜짝 놀랐죠. 그때 갑자기 건물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박재현이 창문 쪽을 돌아봤어요. 그 틈에 수진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하지만 기억해요. 내 제안을 거부하면 후회할 거예요. 박재현이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돌아봤어요. 참, 내일부터 새로운 일을 주겠어요. 더 바빠질 거예요. 문이 닫힌 후 수지는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화가 났어요.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어요. 이제 증거가 생겼어.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간 수진은 김영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만날 수 있나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답장이 금방 왔어요. 조심하세요. 위험해질 것 같아요. 수진은 알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위험한 게임이 시작됐다는 걸.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미나 선배와 소영을 위해서라도. 다음 날 아침 수진은 김영호와 만났어요.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에서 김영호는 주위를 살피며 말했어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수진이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보여줬어요. 김영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정말 위험한 증거네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영호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박재현, 뒤에는 거대한 조직이 있어요. 태평양 로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서 가장 큰 법무법인이었죠. 그들이 재벌가들의 사건을 처리해줘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죠. 수진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상대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그날 오후 박재현이 수진을 불렀어요. 사무실에 들어가니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죠. 소개할게요. 태평양 로펌의 이사님이에요. 수진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정말로 큰 조직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수진 검사님이죠. 소문 많이 들었어요. 이사의 목소리가 부드럽지만 위협적이었어요. 김도훈 사건에 관심이 많으시던데 왜 그럴까요? 제 일이니까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일이라 재미있네요. 그런데 때로는 일을 포기하는 것도 현명한 거예요. 이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 안에는 수표가 들어있어요. 충분한 금액이죠. 수진의 안에서 분노가 치밀었어요. 돈으로 정의를 사려는 거였어요. 필요 없어요. 그래요?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요. 이사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박재현이 수진에게 다가와 귓속말했어요. 마지막 기회예요. 거부하면 정말 후회할 거예요. 수진이 뒤로 물러나려고 했지만 박재현이 팔을 잡았어요. 놓으세요. 조용히 해요. 어른들이 얘기하는 중이에요.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버지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받지 마요. 박재현이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어요. 수진이 필사적으로 막았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한철수 대법관이 들어왔어요. 뒤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따라왔죠. 박재현과 이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박재현이 더듬거렸어요.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한수진 검사로부터 신고를 받았습니다. 성추행과 사건 조작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한철수의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어요.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내가 보낸 녹음 파일을 들었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 박재현이 수진을 노려봤어요. 이 여자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아세요? 거짓말로. 거짓말? 한철수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박재현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최민아처럼 될 수도 있어요. 여자가 너무 나서면 안 좋아요. 박재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이건 편집된 거예요. 편집. 한철수가 비웃었어요. 디지털 포렌식 팀이 확인했어. 조작된 흔적이 전혀 없더군. 이사가 재빨리 일어서려 했지만 수사관들이 막았어요. 당신도 공범이군요. 사건 무마에 개입한 혐의가 있어요. 수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박재현이 수갑을 차면서 수진을 봤어요. 이걸로 끝난 줄 알아? 내 뒤에는 더 큰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도 곧 잡힐 거야. 한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박재현과 이사가 끌려나간 후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수진과 한철수가 단둘이 남았죠. 고생 많았어. 수진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듣는 다정한 목소리였죠. 아버지,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보낸 파일을 보고 즉시 수사를 지시했어. 내 딸이 이런 일을 당할 수는 없지.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제야 실감났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태평양 로펌과 연결된 사람들이 더 있어. 알고 있어요. 끝까지 해낼 거예요. 한철수가 수진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정말 용감한 딸을 뒀구나. 그날 저녁 수진은 미나 선배의 묘소를 찾아갔어요. 선배, 드디어 시작됐어요. 선배가 못다 한 일을 제가 계속할게요. 바람이 불어와 수진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마치 미나 선배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6개월 후 법정에 선 수진의 가슴이 뛰었어요. 박재현의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방청석에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죠. 기자들도 많이 왔어요. 증인 한수진 검사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수진이 증인석에 섰어요. 박재현이 수진을 노려봤지만 이제 무섭지 않았어요. 피고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수진이 깊은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차근차근 말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진실을 말했어요. 성추행과 협박, 사건 조작까지. 박재현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재판이 끝난 후 수진은 법정 밖에서 소영을 만났어요. 검사님, 정말 고마워요.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이제 마음이 편해요.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요. 수진도 뭉클했어요. 이 모든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판결이 나왔어요. 박재현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태평양 로펌 이사는 3년이었죠. 뉴스에서 큰 화제가 되었어요. 법조계 성범죄 카르텔 해체, 여성 검사의 용기가 바꾼 세상. 이런 제목들이 신문에 나왔어요. 수진은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되었어요. 법조계 성범죄 전담팀의 리더였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는 일이었죠. 첫 회의 날 수진의 사무실에 여러 검사들이 모였어요.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해요.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거예요. 모두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젊은 여성 검사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신입 검사 이지영입니다. 지영이 수줍게 인사했어요. 수진이 처음 검찰에 왔을 때와 비슷한 모습이었죠. 혹시 성범죄 사건을 담당해 봤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잘 할 수 있을까요? 지영의 목소리가 불안했어요. 수진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수진은 미나 선배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지영을 돌봐주고 싶었어요. 몇 주 후 수진은 다시 미나 선배의 묘소를 찾았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지영과 김영호 그리고 소영도 함께 왔어요. 선배, 많은 게 바뀌었어요. 수진이 묘비에 손을 대고 말했어요. 이제 여성 검사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소영이 꽃을 올리며 말했어요. 저도 이제 대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검사님 덕분이에요. 김영호가 격려를 했어요.
최미나 검사님, 편히 쉬세요. 후배들이 잘 해내고 있어요. 그날 저녁, 수지는 아버지와 저녁을 먹었어요. 어떤 기분이니? 이제 모든 게 끝났잖아. 한철수가 물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수진의 눈빛이 단단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도와줄 거예요. 한철수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정말 훌륭한 검사가 되었구나. 1년 후, 수지는 새로운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성범죄 사건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피해자가 혼자가 아니었어요. 수진과 전담팀이 있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피해자에게 말했어요. 피해자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어요. 그날 밤 수진은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3년 전 처음 검찰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동료들이 있고 아버지의 지지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미나 선배의 정신이 살아있었어요. 내일도 힘내자, 한수진. 수진이 자신에게 말했어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정의를 위한 또 다른 하루가. 수지는 알고 있었어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 무섭지 않았어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미나 선배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처럼 말이에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포기하지 마라. 수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영원히.